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바이오의 주요한 뉴스를 되짚어보는 주간 바이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6월 28일 헬릭 스미스는 미국 독립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엔젠시스 추가 임상 자료 요청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7월 중순에는 이 3-2상 중간 결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적응적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임상 그 프로토콜을 짜기 전에 미리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인원수는 제한적이고 이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임상을 계속할지 아니면은 환자를 더 늘려서 임상을 할지 아니면 중단시킬지를 권고를 하고, 이 권고를 호스팅 회사가 그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그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가 중간에 그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중 맹검이 절대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결과를 IDMC가 보고 검정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정력이라는 거는 약이 약효가 있을 때 그 약이 약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을 80% 이상, 그러니까 검정력을 80% 이상 가져가도록 임상을 설계를 하는데, 이 IDMC가 데이터를 보고 이 검정력이 39.6%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 임상을 중단시키기를 권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임상을 끌고 가도 별로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드랍할 것을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6%에서 80% 미만이다 그러는 거는 지금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 환자 수를 늘려서 검정력을 확보해라 라고 권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검정력이 80%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임상을 재개를 하세요 라고 권고를 할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3-2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3-2상의 7월 중순에 나오는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가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임상 3-3을 다시 한번 해서 여기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나와야지 신약 승인이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좋은 데이터 결론이 나왔을 거다라는 기대들을 많이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바로 안 나오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임상 데이터가 7월 중순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권고 사항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죠. HL161이 갑상선 암병증 임상 2A상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하는 그런 환자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중증 근무력증까지도 임상을 중단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발적으로 중단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재개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 자문과 그 원인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임상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을 한 그 결과를 갖고 FDA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임상을 재개하도록 하는 그런 승인을 얻어낸 거고요. 임상 결과는 24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되는 현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한올 바이오 파마에는 어찌됐건 임상이 재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지오는 그 5월 27일 날 개최했던 B타입 미팅에 이제 문서를 수령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결론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피크 VO2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만으로 이제 신약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무엇보다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 이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승인 기준이 p-밸류 0.05인데 이례적으로 0.05 이상으로 대폭 확대라고 하고, 공개는 FDA 협의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p-밸류를 0.05
이상으로 해주는, 좀 느슨하게 이제 통계치를 잡아주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제 뭐라고 코멘트는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폭 확대라고 하는데, 대폭 확대라 그러면 어느 선까지 확대가 되는지, 이거는 그리고 FDA와 협의를 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FDA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나서 그 벌어진 폭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는 피크 VO2로 결정되었다라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ST팜이 그 STP 공사에 대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죠. 프랑스에서 그 임상이 진행이 됐었고요.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2상은 미국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프리 IND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전을 보면은 알로스테릭 HIV-1 결합 효소 억제제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이게 부작용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ST팜에서 얘기한 거는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제 경쟁 약물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알로스테릭 효소라는 겁니다. 효소라는 것은 기질과 결합을 해서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질이 반응물로 변화되는 것을 이 효소가 첨가되면서 조금 더 잘 되게끔 해주는 게 이제 효소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효소들은 결합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자리에 기질이 와서 붙으면서 반응물이 되는데, 이 알로스테릭 효소는 알로스테릭 사이트라는 항의 조절 부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약물들은 이 기질들이 결합하는 부위에서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랄테그라비어라든가 엘비테그라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질 결합 부위에 결합을 했는데, 지금 ST팜의 물질은 어디에 결합하냐면 알로스테릭 결합 부위에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쟁 약물들이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심한 반면에 STP-0404는 부작용이 적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설정한 용량까지 가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최대 용량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 결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임상 발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도 이제 바이러스죠. RNA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에 유전 물질이 있고 유전 물질을 싸는 캡시드라는 껍데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합쳐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전혀 다른 기전의 치료제인 거죠. 그런 만큼 기대도 상당히 이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